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8일 아침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했죠. 시장의 관전 포인트인 관세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의 발언이 대부분 타코가 될 거다라는 쪽으로 시장 인식이 굉장히 크고요. 8월 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2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라 시장은 관세 문제를 뒤로 하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미국 시장의 실적, 어닝 시즌이죠. 그리고 지표 발표가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을 유도했는데요. 오늘은 6월 소매 판매가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미국 산무부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보다 0.6% 증가를 해서 7,200억 달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0.1% 증가로 봤는데 많이 증가를 했죠. 5월 소매 판매가 0.9% 급감을 했었는데 그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22만 1000건이었고요. 예상은 23만 5000건이었습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면 실업수당을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표 숫자가 되게 중요하죠. 신규 실업 청구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증가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또 어저께 생산자 물가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된다는 식의 어떤 분위기, 특히 관세 문제로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높아지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올 경우를 대비한 어떤 카드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까지 기준금리 인하 확률 0.25% 인하 확률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 쪽으로 기운 거죠.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금리 인하를 지금 미리 해서 원래 지표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게 지표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관세 문제가 결국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이것이 맞는다 보장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면 수출국들은 관세 올라간 만큼 올리는 게 정상적이고요. 특히 관세가 올라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분명히 지금 제품 A란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 10,000원에 수출했다면 관세 올리면 12,000원, 20%다 12,000원, 10%는 11,000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올린 만큼은 무역적자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기업은 10,000원에 생산해서 1,000원의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생산품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서 지금 나오는 지표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방어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처럼 3% 이렇게 보다는 적절한 수준을 낮추는 거죠. 사실은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사실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있잖아요.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게 소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4%대가 아니라 3%대 정도. 예전에 그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미국의 금리는 3.2%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4%대잖아요. 4%대 중반? 그러면 한 1.5%니까 그 정도는 내려도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즘 그 실적 시즌이죠. 얼마 전에 은행들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서 시장 한번 눌렀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TSMC, 유나이티드 항공,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게 현재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계속 가고 있고요. 다우도 일단 올라왔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마이너스 0.6%까지 갔다가 플러스 0.5%로 끝나는데 오늘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더 올라갔죠.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지금 2만 한 4천 정도, 3, 4천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분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돌파가 되면 연장파까지 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다우는 아니지만 나스닥이 길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의 H20가 중국의 수출이 허용됐죠. 그로 인한 모습. 그게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죠. 엔비디아는 다우에도 나스닥도 S&P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분별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가치 올라가면 시장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원달러가 1392원, 어저께 1392원에 끝났는데 이 환율이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박스권을 상단까지 와서 내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관세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후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392원 때까지 올랐고 여기에서는 1395원까지도 갔었지만 지금은 1392원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정배열로 흘러가기 초기 국면이죠.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지만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빠질 거냐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은 과거에 지금은 주가가 내릴 때 같이 환율이 내릴 때 주가가 올랐지만 요때는 환율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인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요 시대가 다시 도래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올라섰죠. 제가 마감 시황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삼성전자 적중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정배열로 흘러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했죠.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중국의 TSMC, 중국의 그 H20를 죄송합니다. H20를 수출하기로 됐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H2 그렇죠? 그 고성능이 아니라 저성능짜리 H20에 HBM3가 들어간다고 하죠. 저사양 그렇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사양 제품에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수혜가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골드만삭스가 HBM 가격 하락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나 오르고 하이닉스는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이닉스가 9% 빠졌고 삼성도 올랐는데 어저께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크가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오면서 시장을 더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주가가 삼성전자로 받쳐지고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하는 상황이 돼서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원래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그 국내 시장의 거래량이 대박 늘었죠. 대량으로 늘어났죠. 대량으로 늘어났는데 이 개미 주식 계좌가 한 달 새 7월 달에만 100만 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다시 몰려오는 그런 시국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거래가 30% 이상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자리죠. 여기서 좀 싸움하고 있지만 어제도 거의 1% 빠졌다가 살려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의미가 크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여기서는 접근하지 못하신 분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때가 마이너스 1%였습니다. 근데 1%는 올랐기 때문에 일단 먹고 시작한 거죠. 새로 접근 오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시장을 잘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은 뭐 조정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